자,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가조건. 각자리 수는 다르다. 여기다가 1, 2, 2 하면 안 돼. 잘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0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이건 한 번에 아래 거 읽으면 6549라는 회원 번호보다 비밀 번호는 크면서 4의 배수가 돼야 돼. 오케이. 이런 단서들을 쭉 읽고 한번 세볼 거야. 자, 메모 안에 알맞은 수 찾기. 보자. 첫 번째, 얘들아. 그럼 여기는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6549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앞자리 같은 경우는 6 오잖아.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 있을 때 일단 여기 먼저 결정합시다. 그렇습니까? 뒤에 두 개 먼저. 우리는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숫자가 좀 이뻐야 돼요. 괜찮습니까? 4의 배수 분별법. 그냥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돼. 오케이? 해볼게. 첫 번째 얘들아, 지금 만약에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전식 분류하면은 6, 5일 때랑 6, 6일 때랑 7일 때요. 같이 해보자. 6천 블라블라. 6천 블라블라는 몇 개까지 가능할까를 세보는 거야. 이사님? 자, 얘들아, 6천 블라블라일 때 일단 6,500에 들어가면 얘들아, 여기 뒤에 숫자는 쌍으로 세야 돼요. 왜냐면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어떤 수를 배열할 때는 일일이 세야 됩니다. 해보자. 9구단을 왜 세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세야 돼요. 바로 공사라든지 공사도 4의 배수입니다. 근데 공이 그치.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빼면 돼요. 0 때문에. 그럼 08 안 되고 12 안 돼. 1, 2는 되는데 49보단 커야 되니까 1, 2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껑충 뛰면은 몇부터 해야 되겠니? 4, 1 블라블라 5부터 4의 배 쓰면 돼요. 6부터 48 다음 거 4의 배수를 쓰면 됩니다. 72 50이라고 썼다가 이거 지워야 돼요. 괜찮습니까? 6 5가 겹치니까요. 이해돼요? 56도 지워야 돼요. 60 0 때문에 지워야 돼요. 진짜 귀찮게 하네. 근데 처음만 잘 세면 되거든요. 자, 해보자. 아닌가? 7일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 2 네, 근데 6, 5, 4, 5가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6은 안 들어가야 되죠. 4구는 6, 5, 4, 5, 4 그 말도 써 있었구나. 0과 6, 5, 4도 쓰면 안 되네. 그치? 회원 번호도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긴 비밀번호 요즘 만들 때 막 깔짝하더라. 맨날 뭐 저번 주에 한 가지 말라고 저번 때 하지 말라고 맨날 빠꾸 먹잖아. 그런가 보네. 현실성 있는 문제네요. 좋습니다. 그럼 6, 5, 4, 5도 떼면서 해보자. 우리가 쓰는 건 일단 쓰면은 1, 2 자유변수를 쓸게. 자유변수는 3,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8 뭐야 5개만 써야 돼? 좁네요. 1, 2, 3, 4, 5, 6, 7, 8, 9 오케이 1, 2, 3, 7, 8이네. 그러면 이거 더 앞에서부터 세야 되네. 해보자. 이거 6부터는 셀 필요가 없었네요. 얘들아 이거 맨 앞자리부터 세면 일단은 좀 큰 수가 6천보다 커야 되니까 7부터 하는 것부터 세볼까?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이 5개만 쓰면 돼. 1, 2, 3, 7, 8로 가지치기 할 거야. 첫 번째 일단은 7로 시작하는 거 싹 다 나열해보자. 오케이? 그럼 7로 시작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럼 가지치기가 4개네. 수영도 1, 2, 3, 8이야. 그 다음은 다음 건데 여기는 뭉탱이로 세야 된다. 왜냐면 1100 머시기 할 때 4의 배수가 되려면 뒷자리 수가 있어야 되니까. 해보자. 얘들아 7, 1이라고 읽으면 7, 1이니까 2, 3, 8이 자유변수야. 그럼 2, 3, 8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4의 배수 이거 싹 다 세워. 28 일단 앞자리 23, 28 안 되고 되네요. 28 좋아요. 32 이거 왜 이렇게 노가다야? 32 고마워요. 38 안 돼. 82 안 돼. 83 안 돼. 끝. 두 개밖에 없네요. 에라 모르겠다. 7이 그럼 이제 7과 1을 지우면 돼. 그럼 138이 자유변수인데 4의 배수가 되게끔 두 개 배치해야 돼. 13 안 되고 18 안 돼. 31 안 돼. 38 안 돼요. 81 안 돼. 83 안 돼. 전혀 안 돼. 얘는. 자 73만 해보자. 73이라고 7300이라고 쓰면은 이제는 128이 자유변수예요. 1, 그럼 2 128로 막 배열해서 4의 배수 만드세요. 12하고 20 12 가능 좋아요.
18도 18 안 되고 28, 21 안 되고 28 오케이 좋아요. 81, 82 안 돼요. 됐습니까? 없어요. 꼭 두 개 나옵니다. 78, 7,800 단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1, 2, 3으로 자유롭게 사입에서 만들어 보세요. 12랑 10이 가능하네요. 32 32 좋아요. 더 없네요. 뭐 규칙이 있나 하면서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층 더 걸러가서 8로 합니다. 8. 8로 시작할 수 있는 다음 가지수는 8을 주면 1, 2, 3, 7이야. 자, 뒤에 두 자리수는 그냥 사입에서가 되게끔 해야 되니까 묶어서 세야 돼. 오케이. 해봅시다. 8, 1이요. 8, 1. 2, 3, 7이 자유연전에 23, 27 다 안 돼. 31이네. 30이 한 개밖에 안 돼. 뭐야 신기하네. 35, 31 안 돼. 끝. 자 이제 8, 2인 거. 8, 2를 지면 1, 3, 7이 자유변수야. 없어요. 1, 3, 7 안 된다고? 홀수라서 잘했어. 8, 3은요? 12밖에 안 돼요. 너 이거 맞았니 근데? 저 그냥 빨리 위에 넘어가요. 그 7 있는 거에서 저 8 빼니까 28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2밖에 12. 8, 3 빼면 12만 되나? 27 안 돼. 오케이. 얘는 30이랑 12 둘 다 되지 않아요? 8, 7을 지우면 1, 2, 3 12 32 32 이게 어떡하냐 공식이네. 그래서 총 여기 4개 나왔고요. 여기는 6개니까 앞으로는 답이었다. 자 안된 거 찾읍시다. 뭐야 가치기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자 두 개 찾자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83 너무 수상한데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게 83 83 1, 2, 7 12 17 안돼 안돼 72 되셨는데. 오? 70이래요. 72가 되는 거 있었나요? 72요? 이게 집단 지성입니다. 그 아래 83일 때 72. 7, 7이 837이 고마워요. 더 있구나. 72 8일 때도 72가 나오고. 8일일 때도 70이 기능형 모델 답변 가겠습니다. 제가 없네. 물론 제가 했어야 되겠지만 오케이 우선 2개 나오고요. 2개 나오고요. 하긴 갑자기 한 개 나오면 뭐 이상했어. 그치 뭔가 자리가 바뀐 건데 갑자기 한 개가 나올 리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해봅시다. 따라서 6, 6개네요. 2개 나오면 12 원하시면 돼요. 이거 일단은 표현 번호보다 크게 나오면서 자기 자신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배열이 안 나오면서 사회배수인 것 때문에 규칙이 좀 괴랄합니다. 일일이 세는 게 맞아요. 뭐가다. 다음은 759의 2번인데 얘들아 759번의 2번만 해보자. 자 이거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의 2번이야. 759번 759번 네, 얘들아 A, B, C를 포함한 6명이 일렬로 설 때 B와 C가 모두 A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에 있어. 그럼 얘들아 저 문제 읽고 예시를 좀 들어볼까? 뭐하는 소리지? 얘들아 A, B, C를 포함한 6명이었으니까 그 외에 찌꺼기를 그냥 A, B, C의 연장 DF라고 할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적자. 총 6명이네. A, B, C 포함한 DF 6명. 자 근데 얘를 이제부터 제가 1년으로 세울 건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누가? 누구와야? 다시 한번 B와 C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상대방 A와 모두 이웃 하지 마! 라고 써있어요. 괜찮습니까? 모두 이웃하지 마! 라고 써있어요. 이거의 대mit은 뭐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A가 B 있고 뭐 이런 느낌 해도 되겠죠? 이게 뭐 사이드 있어요. 떨어져 앉아야 되고 떨어져야 되니까. 물론 이래도 되고요. A와 떨어져 앉는다. B씨가. 오케이. 그럼 그런 식으로 한 게 많네요. 그쵸? 꽤 많겠지. 왜냐면 이거 A랑 B씨가 떨어져 앉는다 하면은 꽤 많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물론 이거는 반대로 센 것도 괜찮고 또는 칸막이를 세운다. 이건 칸막이 느낌으로 풀 수 있을까? 상대방을 먼저 배열하고 상대가 된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고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합시다. 그냥 일일이 셉시다. 자 일일이야. 자 가보자. 얘들아
여기서 지금 주인공을 3명 중에 1명 지금 가장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A 혼자거든? 얘는 붙어도 돼요. 얘랑 얘가 떨어진다는 거지. 얘가 지금 짜증나요. 그래서 얘들아 A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1. 얘들아 케이스야? 케이스 1. 그냥 A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자. 선택권 먼저? 그럼 얘들아 어디에 앉힐래 A를? 그냥 아무튼 1열로 있고 6자리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일단은 배열하면 이렇게 일단 앞자리에 채워볼까? 그럼 A가 맨 앞에 앉았다고 치면 BC에게 다음으로 선택권을 주자. A를 먼저 세우고 BC를 세우자. 근데 BC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그래서 BC가 앉을 수 있는 자유 변수를 찾으세요. 자유로운 자유. 고맙습니다. 바로 보이십니까? 제 머리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죠. 네. BC가 앉아야 되는 여기 중에 하나겠지. 그래야 A랑 떨어져 앉는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거 경우시 몇 개예요? 이 파란 자리를 채운다. BC만큼. 용어 넣지? 기호 적어봐. 이 파랑이에 BC 넣는다의 가지. 경우의 수. 기호로 쓰면 빨리 앉혀주세요. 얘들 풀이다가 다리 아파요. 빨리 앉혀주세요. 4 P 2 좋아요. 그러면 앉았다고 쳐. 뭐 앉았겠지.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아? 3개 남고 아직 선택받지 못한 이 3명도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 자리라서 3팩토리얼 쓰면 이게 끝날까? 됐습니까? 배열과 배열을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계산해 보시면 12 곱하기 6이니까 70인 걸 뭐 알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돼 이거는. 자 케이스 2로 가보자. 뭐 해볼까 얘들아? 살짝 A를 이렇게 밉시다. 이렇게 밀어보니까 이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 A를 밀어서 배열하면 여기에 A가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그럼 A가 여기 있다고 치면 BC를 다음으로 앉힐 건데 BC 어디 앉아야 돼? 저기 3칸 중에 2개 보였어? 집안은 여기겠지? 여기에 BC를 앉아야 되겠지. 여기 BC 앉으면 망하잖아. 바둑이야 얘들아 바둑. 바둑을 줘보세요. 이게 안 되죠? 여기 둬야 되겠지. 오케이? 기호로 좀 몇이죠? 3P2에다가 그거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남은 3명 3팩토리얼.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슬슬 감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케이스 3는 뭐겠어? A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네.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하면은 잠깐만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하면은 또 다시 세 자리 남겠지. 네. 그 중에 2개 앉히면 되겠지. 그럼 3P2 곱하기 또 300 하면 되겠죠. 3P2 곱하기 300. 200, 300.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오겠죠. 봐봐. 자, A가 쌤 근데 케이스 2에서 3팩 곱하는 이유가 뭐예요? 3P에 요거는 일단은 BC가 앉아라에 세 자리 특정하고 나서 B 뭐 C 앉은 후에 그럼 얘들이 앉고 앉았으면은 이제 얘들도 이제 앉아야 전체 일이 끝난 거라서 남은 세 공간이 남았잖아. BC가 앉은 곳에 아닌 곳 세 자리에 DF 앉히면 되니까 이게 선택은 DF의 선택권이 네. 잘 해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얘들아 이제 A가 분신수를 써보자. 이제 분신술이야. A가 여기로 가면요. 그럼 이번에는 A가 있는 자리에 양옆을 제외시키면 되니까 여기 배제시키면 하나, 둘, 셋 또 세 자리가 있고 그 중에 2개 BC 앉히고 또 남은 3팩토리얼 DF 앉히면 되니까 36 나오겠지. 네. 그렇지? 그럼 이런 식으로 A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결국 이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A에 따라서 결정해 보니까 케이스 1과 맨 마지막에 할 케이스 6 6번째랑 어차피 합동이겠죠. 합동이라기보다 포개수를 똑같잖아. 그래서 양 끝은 규칙이 똑같지만 가운데만 비슷해지는 느낌이에요. 이해되니? 네. 그렇죠. 따라서 이거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너희도 머리가 있을 거야. 생각해서 안 하는 거야. 케이스 2부터 5까지는 아마도 이 36이라는 수에 네모급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처음과 끝은 72가 나왔었잖아. 처음 거 72에 2배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냥 그걸 뭐 하면 될까? 싹 다 모으면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144 더하기 144니까 288 이해됐습니까? 네.
경우의 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까지 말랑말랑한 두뇌를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멍 때리면서 그냥 안 풀려요. 저희들은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762번. 뭐야 이거 아까 의자 문제 똑같은데? 볼게요 일단. 자 이거 두 문제인데. 자 762번에 마치 의자 문제랑 케이블카 문제로 가자.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E의 5명이 3인용 소파랑 2인용 소파에 3명, 2명씩 앉으려고 한다. 이때 A와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1번은 쉽다. 그치? 쉽지 않니?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진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예요. 그 의자의 그 손 받침대. 팔걸이 좋아요. 팔걸이. 살짝 여기 칸막이 줄게요. 왜냐면 두 자리고 두 자리. 팔걸이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네, 알았어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지금 여기 문 바깥에 서 있는 거야.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 근데 문제에서 앉을 때 어떤 규칙이 주어져 있는 뭐 하시고요? 특정한 두 인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인공이니 이 문제는? 이 문제 읽었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A랑 B. 바로 A와 B는 같은 소파의 이웃이야. 같은 소파에 앉고 이웃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바로 칸막이 설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5명 중에 주인공을 잡아야 돼. 문제에서 적혀있는 어떤 애들 A, B는 이웃하도록 해. 근데 A는 이웃하면서 소파에 앉아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CD는 일단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 두 개를 묶은 후에 배열부터 시켜보자. 우선권을 지금 A, B한테 주는 거야. 우선권. 그럼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야. 안 앉은 자리에 A, B 먼저 앉혀봐. 몇 가지 나오니? 생각 잘해야 돼. A, B가 같은 소파에 앉는다의 느낌 몇 개예요? 천천히 세보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한다. A, B 여기 앉아야지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앉아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삐졌습니까? 네. 그럼 A, B가 앉는다의 소파의 선택권. 소파에 앉는 선택권은 그냥 3개 정도다. 근데 중요한 건 지들끼리 자리 바꿈 이펙할 수 있죠. 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묶음 안에서 내가 왼쪽에 앉을 거야, 오른쪽에 앉을 거야 막 싸울 수 있단 말이야. 앉을 거야. 오케이. 그럼 계산은 일단 A, B가 앉는다의 결과는 6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A, B가 앉은 자리로부터 비어있는 자리가 3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빈자리에 3명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3팩키로 하면 될까요? CD의 선택권 3팩 곱하면 66에 36이 나옵니다. 이렇습니까? 네. 이번 문제 이해되니? 이거는 너무 기본 문제라서 솔직히 아마 이번 문제 지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문제 이거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자 볼게요. 일단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에서 바라본 거야. 케이블카가 있어. 겨울이다 그치? 케이블카 저렇게 생긴 것도 있네. 아 근데 마치 놀이기구 같아. 케이블카는 원래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어떤 느낌? 스키장 가면 한 명씩 그냥 2명씩 이렇게 와 무섭지 않아요? 그게 아닌가? 자 일단 보자. 저는 리프트랑 헷갈려요. 리프트인지 알죠? 스케이트 막 올라가고 줄 걸려있고 아 언제 올라가 하면서 여기 의자에 대본 좀 걸려있죠. 정상까지 갔다 정상까지 갔다 스키. 이건 케이블카 다른 느낌이고. 얘들아 한 줄에 3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근데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이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A, B는 같은 줄 좌석에 앉고 나머지 4명은 남은 좌석에 앉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건 왜 적었네? 여기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보라고 할게요. 근데 오른쪽도 앉을 수 있다? 케이블카 마주보는 자리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 보니까 얘들아 지금 두 학생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타고자 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테이블을 타기 전에 여기 문 앞에 얘들이 있다고 상상해봐. 근데 얘들아 A, B를 포함한 총 6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외의 사람은 다른 문자로 잡자. A, B에 포함한 다른 문자. C, D, F 할까요? 우리 총 6명인데 이제 문제대로 해봅시다. A, B는 뭐 하도록이야? 같은 줄에 이웃하도록이야? 그냥 같은 줄만 앉으면 돼? 같은 줄에 이웃하시고야 같은 줄에 앉는다. 같은 줄에 앉는다지? 기사님 힘들다 얘들아 가보자. 자 일단 A, B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자. 이건 묶을 필요가 없어 얘들아. 묶을 필요는 없고 A, B가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같은 줄에 앉아 할 수 있는 결과의 수요. 몇 개죠? 네? 저랑 똑같은 계산하고 있나요? 진짜 똑같이 딱 그건데? 6개. 어허 너무 적어요? 한 번에 셀 수 있는 애군요. 이건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예. 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센스가 없습니다. 수학적 어떤 아직 그 원래 확률도 여기 광역이에요. 자 보자. 보자. 지금 이렇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의자가 세 줄씩 있죠. 듣고 있니? 좋아. 이 생각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쪽으로 같은 줄 앉을 애랑 저쪽으로 같은 줄 앉을 애 지금 A, B의 선택권이 이 줄이냐 저 줄이냐가 있어. 그치? 네. 근데 여기 A, B 옆에다가 유령을 만들면 돼요. 유령. 그러니까 유령을 만들면 끝나거든요. 없지만 유령을 만드세요. 그럼 3P 곱하기 3패. 그냥 1, 2, 3자리에 A, B 유령 배열하면 돼요. 3패기 아닌가요? 3P 2 아니에요? 3P 이어서 3팩으로 보면 되죠. 아, 그러니까 3P인데 3팩으로 봐도 문제가 없죠. 유령까지 포함시키면 한 명 이해되나요? 세 자리 중에 3명 유령 포함이야.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 막 진행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C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듣고 싶었던 620 아, 이해됐어? 네. 3명에 3줄 치면 돼요. 근데 유령 사줬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앉았다고 치자. 그럼 여기 있어 얘들아. A, B가 앉았어. 앉자. 그럼 A, B가 앉고 나서 남은 자리는 몇 개야? 4개이고 사람도 4명 남았으니까 자리에 앉아 하는 건 4팩이죠. 그러면 12 곱하기 24에서 288이 나올 것 같아요. 288 정말 자주 보는 숫자예요. 경우의 수 때 맨날 288. 맨날까지 아니면 자주 나와요. 네, 조합가요? 예. 배고프다. 배고프다. 크리스마스 잘 쉬었나요, 여러분? 원래 쉬는 날이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주연이 뭐 했어? 재밌는 거 했었어? 게임 했어? 그냥 궁금해서 그냥 목요일에 뭐하냐 크리스마스 때 뭐. 집에 있는 게 아주 재밌지. 핸드폰하고 같이 그냥 하루 종일 자는 자체에 만족하는 거지. 내일은 나한테 맡기고 그냥 자는 거죠. 핸드폰 하면 또는 이제 못했던 만화 같은 거나 게임 같은 거 막 하는 그 소소한 재미가 재밌었대. 맨날 하면 재밌는데 가끔씩 해야 재밌어. 여러분 다시 그만 듣고 뭐 했어 목요일날? 생산적인 일이죠. 어? 생산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했다. 그 생산적인 일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너의 생산적인 게 뭘까?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생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생산적이다의 기준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프로덕티브인가? 운동 정말 좋아해. 쌤도 이제 운동을 할까 생각은 하는데 계속 실천을 못하는 스타일. 부럽더라. 인간 운동 열심히 해도 보면 너무 어떻게 그런 의지가 생겨? 나는 공부할 의지는 잘 생기거든. 앉으면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운동장, 그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의지는 없어요. 그냥 언젠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지. 공부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남들이 와, 너 잘한다,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 또는 이제 운동하면 운동 왜 이렇게 멋있냐 하면서 그 칭찬해줄 때 그 느낌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상심이 있어서 할 만한.
알겠습니다. 이따가 도장도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말로 하고 말것 같아요. 자, 조합으로 갑시다. 얘들아, 조합은 얘들아 책에 356쪽이거든. 얘들아, 조합은 거기 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순열의 친구 조합이야. 근데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들아, 일단 조합 배우기 전에 순열을 다시 한번 느낌을 잡아야 돼. 얘들아, 순열이라는 건 뭐지? 자, 보자. 자, 적당한 재료 또는 자료 5개가 있고 얘를 뭐 할 거냐면 특정한 자리에 뽑고 나열, 뽑고 자리의 개수에 맞춰서 나열까지 한 상태를 우리 이제부터 순열이라고 불렀던 거야. 뽑고 나열까지. 예를 들어 쌤 5개가 있는데 3개를 뽑고 나열해 주세요에 이 빈자리에 들어갈 모든 경우의 수 순서까지 바꾸면서 그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뭐였죠? OP3이라고 불렀어요. 됐습니까? 조합은 아니 순열은 그냥 뽑고 나열까지 한 결과 반복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가 퍼뮤테이션 P라고 씁니다. 자,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5개의 재료가 있어.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3개를 뽑기만 할 때 나열하지 마! 순수하게 이렇게 뽑기만 한 그 결과를 약간 느낌 다르게 조합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열의 세계에서는 이 자리랑 저 자리를 다른 거로 취급한 거야. 야, 너 1번 의자에 앉을 거야? 2번 자리에 앉을 거야? 3번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모든 배열하고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퍼뮤테이션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서로 다른 자리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 취급한 이 결과의 수를 세 자라는 게 조합의 느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리에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나왔다고 치자. 이건 A, C라고 부르고 한 개라고 적으면 돼. 자, 근데 어쩌다 보면 C가 나오고 그 다음은 A가 나오고 D가 나와도 얘도 앞에가 다르고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다르니까 얘도 한 개. 이런 식으로 자리 배열까지 한 모든 결과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곱한만큼에서 세워져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부터 뭐 하는 게 목적이야? 뽑기만. 그래서 뽑고 나서 멈추면 돼요. 그 결과들이 몇 개 있을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 A, C, D나 C, A, D나 A가 한 번 나왔고 C가 한 번 들어있고 D가 한 번 들어있으니까 같은 결과로 보자는 거야. 이랬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결과로 보겠다. 즉 얘를 이제부터 동일시할 겁니다. 동급 취급할 거야. 오케이? 쌤! D가 나오고 A가 나오고 C가 나오는 거죠. 딱 얘도 그냥 같은 거로 보고 싶은 거야. A, C, D, A, C, D, A, C, D 그냥 전체 결과의 알맹이들 이 알맹이들 봤을 때 다 똑같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자? 조합은 전체 재료 중에서 특정한 개수만큼을 뽑고 센 거. 그 뭉탱이의 수를 이제부터 조합의 수라고 부르고 그걸 기호로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특정한 3개는 맞는데 가운데를 콤비네이션의 앞글자 C라고 씁니다. C. 그래서 5C3이라고 적어요. 퍼뮤테이션 P랑 다르게 C라고 쓰는 건 조합의 개수라고 부르고 걔는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결과야. 얘는 5개 중에서 3개 뽑고 배열까지 할 수 있는 결과라는 엄청 많은 수랑 좀 적게 나오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오니? 자, 그러면 5C3은 재료를 뽑는 그 하나하나의 개수를 보는 건데 어떻게 셀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컴비네이션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같은 자리처럼 볼 거지만 일단 다르다라고 생각한 경우의 수 흔히 말한 퍼뮤테이션의 원리를 빌려서 모든 컴비네이션은 뽑기만 해야 되지만 일단 배열까지 시켜. 다시 한번 일단 배열까지 시키는 거야. 야 나와
퍼뮤테이션 개, 배열하는 만큼의 개수를 세고 그 세 자리 중에서 자리 바꿈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나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3팩으로 나눈다.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같은 수가 나온다는 게 증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C는 어떻게 구해? P로 바꾼 다음에 나눈다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로. 괜찮습니까? 물론 책에 다 그렇게 몇 개 정도 해보니까 된다는 걸로 이제 말로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열하고 나서 나눈다. 배열의 횟수만큼, 팩토리얼만큼이라는 요 개념이 있으니까 꼭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합의 뜻은 서로 다르냐? n개의 재료 중 재료가 되는 것 중에서 특정한 알개를 뽑는 결과의 모든 수, 그거를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뽑고 배열이냐, 뽑냐의 말장난이 있는데 뽑기만 하는 결과의 수를 보는 겁니다. 여기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순서 바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릿수 가져올 때 5를 가져오냐, 2를 가져오냐, 1을 가져오냐, 1을 가져오냐, 5를 가져오냐. 이거 어차피 521로 읽을 수 있지만 151로 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순수한 자리에 재료들만 봤을 땐 5가 뽑히고 2도 뽑혔고 1도 뽑혔네. 1 뽑히고 5 뽑히고 2 뽑혔네. 근데 같은 걸로 보자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지만 그냥 같은 걸로. 자리 바꾸지 마. 흔히 말하는 521이든 125든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크기 순으로 뽑는 거예요. 이걸로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다 동급이야 그냥. 야 521 그냥 125라고 읽어. 이렇게 뽑기만 하는 경우 증가하는 순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자리 바꾸지 말라고 그냥 이 하나의 쌍으로 보는 거예요. 125, 1, 2, 5.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뭐 하자? 순서 바꾸지 말면서 뽑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조합이라고 부르고 조합 뽑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기호로 적으면 n개 중에서 뽑기 NCR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n 콤비네이션 피자 알죠? 조합 피자. 근데 n 콤비네이션 R이지만 줄여서 그냥 NCR이라고 읽고 NCR의 뜻은 일단 요만큼의 개수인데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적고 계산은 P로 바꾼 후에 NPR 뒤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 만큼 나눗셈 해주면 잘 계산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퍼뮤테이션으로 바꾸고 뒤에 거의 팩토리얼로 나눈 정도를 조합의 전체 수로 보는 겁니다. 만약 근데 네, 재밌나요? NPR 할 때 팩토리얼이면 왜 나오나요? 호호호, 벌써 뒤에 대고 말씀하시다니 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좋은 친구입니다. 좋아요. 일단 알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NCR은 요만큼이야. 연습만 좀 해보자. 따라서 5 콤비네이션 3은 C라고 적었지만 P로 바꾼 후에 P3 뒤에 거에 팩토리얼 300 쓰시면 되고 분자 따로 분모 따로 하면 되는데 곱하지 마시고 곱하기로 연결하세요. 5, 4, 3 3팩은 3, 2, 1, 1이 될 때까지니까. 그리고 약분되는 거 싹을 찾으면서 잘 지워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조합 계산하실 때 다 곱한 다음에 약분하시던데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 곱하고 약분하지 말고 미리 약분될 수 있는 걸 찾고 남아있는 수만 곱하시면 편리하다. 뭐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그럼 조합에서 좀 유명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조합에서 유명한 성질 들고 있니? 첫 번째 이거예요. 컨비네이션도 뒤에 숫자가 0일 때 NP 0, 0 팩토리얼 할 때 그 앞에서 봤던 수열과 비슷하게 NC 0은 그냥 컨비네이션의 뒤에 숫자 0이면 1로 취급합니다. 그건 관습이에요. 뒤에 숫자가 0이면 1로 취급합니다. 믿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NCN 얘도 1입니다. 너가 말한 그 N 팩토리얼 NCN은 1이에요. NC1은 뭐예요? NC1은 N이에요. 아,
일단 NCN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같을 때는 컨비네이션의 세계에서는 1로 취급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말이죠. 야, A, B, C가 있어. 3개 중에 3개 뽑아봐. 다시 한번 3개 있고 3개 뽑아봐요. 근데 순서 바꾸지 말고 뽑아. 순서 바꾸지 마. 나는 컨비네이션 개수로 셀 때는 그냥 자기 자신 하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열하는 느낌이 아니라 가져오는 느낌. 이렇게 가져와. 수 선택의 경우는 그냥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재료수랑 자릿수가 같은 컨비네이션은 1로 나오는 게 당연하게 몇 번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퍼뮤테이션이랑 달라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왔다. 빨리 신세한테 뭐 먹고 해야 돼. 자, 컨비네이션의 성질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책에 있는 거 일단 2개 정도만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진짜 유용합니다, 얘들아. 이게 가장 좀 유용해요. 바로 뭐냐면 콤비네이션의 대칭성이라고 부르죠. 자, 대칭성. 자, 대칭성이 뭐냐면 이거야. 모든 컨비네이션은 뒤에 숫자의 합이 일정하면 똑같은 수입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NC 알게 하시오랑 NC N-알게 하시오랑 의미가 다르더라도 뜻은 계산 똑같아요. 의미는 다른데 계산이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것도 예를 들면 빨라요. 자, 이걸 왜 대칭성이라고 부르냐 이런 거야. 자, 오늘 너 지각했지 하면서 막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지각 아니어도 그냥 여기 예를 들어 지금 7명이 있어요. 자, 7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심심해서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 오늘 딱 7명 중에 6명은 면담하고 가야지 하면서 내가 선택할 거예요. 자, 7명 중에 6명을 뽑고 싶어. 6명 나와. 그러면 순서 같은 거 바꾸지 말고 오늘 일단 누구누구 하자를 결정만 한 거야. 선택. 자, 그러면 7명 중에 6명 뽑겠다. 그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모든 수를 기호로 적은 거야. 76이라고 적으면 돼. 자,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은 면담하겠다 6명 묶음이야. 하지만 6명은 7명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이죠. 꽤 많잖아. 대다수가 7명 중에 6명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차라리 반대를 하는 거야. 야, 너 면담하고 가 보다 차라리 7명 중에서 면담 안 할 한 명 너 집에 가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대다수를 뽑을 바에 안 할 사람을 뽑는 거야. 7명인데 그 6명이 아닌 수, 즉 1 해버려도 의미는 다르더라도 세겠다가 서로 똑같겠죠. 이게 대칭성의 뜻이거든요. 재료의 개수는 같지만 뒤에 숫자가 뺀 수로 볼 수 있으면 같은 결과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 76이나 71이나 7명 중에 1명만 뽑겠다의 모든 경우랑 7명 중에 6명 뽑겠다의 모든 경우를 나열해 보면은 서로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개수는 똑같겠죠. 괜찮습니까? 거의 책에 보시면 다 써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증명을 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당연히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대칭성 뭐다? 앞의 숫자는 같지만 뒤에 놓인 작은 숫자들이 뺀 수로 볼 수 있다면 같은 결과다라는 이 등호 성립.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들아, 이렇게 대칭성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도 있어. 안 돼. 또는이야, or 이렇게 써 있거나 이것도 괜찮아요. 자, N, C 몰라 네모 같다. N, C 세모. 대칭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네모 세모는 같다. 근데 두 수의 합한 결과가 더했을 때 결과가 앞에 있는 수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도 대칭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NCR은 NCN-R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자,
이거의 뜻은 결국 얘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콤비네이션 네모, 적던 콤비네이션 네모, 세모. 근데 앞에 수는 같지만 뒤에 숫자의 총합이 n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칭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거 세모만 남기고 이항하면 다시 한번 네모 플러스 세모가 아니라는 건 네모만 이항하면 세모는 n-네모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좀 말만 바꾼 거예요. 말장난이죠. 됐습니까? 대칭성. 숫자가 크다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 18을 구하셔서 써있어. 10명 중에 8명 뽑아 주세요의 결과. 이 결과. 뽑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시 크니까 바꾸는 거야. 앞에 건 그대로 쓰면서 살짝 흔들려. 뒤에 숫자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그래도 같아지거든. 자, 그 다음은 10C는 그나마 작은 편이니까 숫자 2면. 그래서 퍼뮤테이션으로 바꾸고 뒤에 걸 벡터를 나누면 되니까 45 10P라고 쓰고 2패까지 쓰면 됩니다. 오케이? 45 그러면 19에 90을 나눈다 2. 4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크다 싶으면 바꿀 때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컴비네이션은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몇 년도죠? 2025년도. 이제 26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봅시다. 2025 컴비네이션 300 같아. 2025 컴비네이션 X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암호를 해석해야 돼요. 이 큰 수를 내가 어떻게 계산해? 여기? 자, 근데 뭐 하자? 컴비네이션끼리 같다는 건 다시 한번 컴비네이션과 컴비네이션이 같다라는 건 언제 가능하냐? 가능성은 뭐였지? 아까 대칭성 기억나? 대칭성. 바로 뒤에 숫자의 합이 앞에 게 될 때. 예를 들어 2025 여기 둘 중에 하나로 대입합시다. 얘로. 그래서 2025 될 때 x를 찾으면 1725 1725 줘. 그럼 300도 돼요? 또는이야? 그냥 300도 됩니다. 그대로 같아도 되지만 그대로 같아. 또는 합했을 때 앞에 노인수가 될 때도 컴비네이션이 같았으니까 그런 것들 풀 때 두 가지 판별법 잘 아시면 됩니다. 그대로 같거나 다시 한번 그대로 같거나 합했을 때 앞에 노인수가 되는 경우 그 둘 다를 조합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 문제 2번, 3번은 제가 지금 우리 358번 가보죠. 358쪽. 그래서 358쪽에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서는 거기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게 뭐냐면 특정한 것을 포함해서 온 경우,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 온 경우, 적어도가 등장하는 경우는 각각 순열과 유형이 포기해집니다. P였던 게 모두 C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래서 컴비네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공간처럼 보이지만 앞에 유형만 잘 풀었다면은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증명하기 때문에 뒤에 거의 팩토리얼로 나눈다만 잘 지켜주시면 계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째부터 숫자로 작게 나올 거예요. 아까는 좀 크게 나왔다면은 컴비네이션 조합은 좀 크지 않게 적당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보기 문제 이번 볼까? 보기 문제 이번 뭐라 돼 있니? 1부터까지의 카드 구슬이 있대요. 근데 5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게요. 그러니까 동시에 꺼낸다는 건 결벽증 마냥 하나, 둘, 셋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뭉탱이로 가져오는 거라서 순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뽑는다는 표현은 결국 순열보단 조합적으로 푸는 게 맞기 때문에 10C5라고 쓰면 되는데 9의 약수가 적힌 걸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139는 먼저 뽑아놓고 그 외에 7개 중에 2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수학책과 8책이 있을 때 네모 선택하는 것도 수학책을 모두 포함하지 않게 뽑으려면 미리 책을 지우면 되겠죠. 뽑아야 되는 것만 선택하면 되니까 제외시켜서 세면 됩니다. 오케이, 뭐 그런 이야기도 써 있고요. 그다음에 보기 문제 8번, 4번 다 해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옆에 거 좀 중요하거든. 얘들아 359쪽에 도형의 개수 공식들 이거 싹 다 일단은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359쪽이야.
자, 바로 3개 정도만 일단 기억합시다. 첫 번째, 직선의 개수 공식, 삼각형의 개수 공식, 평행사변형의 개수 공식은 너무 지겹도록 또 나오니까 형태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가보자.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칠 거야. 도장 받을 거야. 네. 자, 조합이 자주 쓰이는 어떤 특정 단원이 이제 도형의 모양 개수예요. 주로 직선 몇 개냐? 직선의 개수. 삼각형 몇 개냐? 삼각형의 전체 개수. 남은 평행사변형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빈도 낮지만 평행사변형 개수.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패턴을 잡아 놓을게. 첫 번째 이거야. 자, 만약에 듣고 있니? 만약에 여기 A4 용지가 있어. A4 용지야. 기울여서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럼 점 5개가 놓여 있고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야. 그때 이 5점을 자유롭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양끝 연장한 직선은 몇 개까지 나올까? 직선의 모든 개수. 그러면 직선을 뽑는다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두 연결할 점을 뽑으면 되는 거지. 왜냐면 두 점을 뽑는 순간 부드럽게 연결하면 하나씩 나오잖아.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결국 두 점을 선택한다라는 개수로 대신할 거고, 그때 뭐 하면 되냐면 듣고 있니? 점들의 번호를 매겼을 때 우리는 5개의 점 중에 점을 2개 뽑으면 직선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 기호로 변형하면 NC. 네, 그러니까 지금은 OC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직선의 개수는 5개 중에 2개 뽑은 만큼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까? 배고프다. 자, 예를 들어 지금 1과 2를 뽑겠다라는 거랑 2랑 1을 뽑겠다는 건 같은 의미인 거지. 왜냐면 1, 2를 뽑고 자로 연결한 건 이거고 2, 1을 뽑고 연결한 것도 이거니까 같은 직선이야. 그래서 같은 거는 하나로 써야 되니까 지금은 이걸 자리 바꾸지 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결국 직선을 만들겠다, 2점을 선택하고 연결한다. 즉 자리 바꾸지 마라는 개념인 컨비네이션과 똑같은 말로 보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 흔히 말하면 NC거든요. 2개 뽑기랑 관련이 있어요. 직선의 개수는. 삼각형은요? 어떤 평면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어. 오케이? 6개 찍었거든. 이 6개를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삼각형 몇 개일까? 삼각형을 샜다는 건 한 점, 2점, 3점 이 3개를 결정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꼭지점. 즉 꼭지점의 개수만큼을 세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결국 지금은 63이라고 적으면 되고 계산은 컴퓨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평행사변형은요? 평행사변형은 애초에 평행선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얘들아, 선 4개짜리랑 5개짜리가 일렬로 놓여져 있어.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모양의 평행사변형은 몇 개 있을까? 근데 그거는 꼭지점을 세지 말고 결국 뭐 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이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변형 하나 단위라고 할게. 얘들아, 하나 단위 할게. 이거 한 개 보여? 한 개? 근데 이 하나당 이 하나를 감싸고 있는 선을 찾으면 요거 하나 둘 그다음에 이 하나당 가로 즉 이 평행사변형을 감싸고 있는 양끝선들이 총 4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센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정직하게 세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봐. 그러면 이 하나를 세기 위해서 이 선을 따라가면 양쪽 선들 2개씩 있으니까 결국 뭐 할 수 있냐면
바로 평행한 선들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선 중에 2개를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가로에 선택당할 2개 선택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곱한 만큼으로 평행사변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마지막 평행사변형 개수 공식입니다. 세로줄에서 2개 뽑기, 가로줄에서 2개 뽑기. 물론 살짝 기울여져 있을 수 있어요. 기울여져 있어도 잘 됩니다. 괜찮습니까? 힘든가요? 알겠습니다.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보기 문제 5번으로 집에서